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드디어 라이트룸에서 새로운 기능이 간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이제 디테일 향상이고요. 영문 버전에서는 이제 enhanced detail이라 그래가지고 로우 파일, 라우라 그러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로우 파일에 있는 디테일을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향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성능이 어떤지 혹은 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그 일반적인 자연물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적인 그런 물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베이어 그 패턴을 쓰고 있죠. CCD에서 대부분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아무튼 이 패턴에서 나오는 이제 단점인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선이라든지 이 작은 원형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표현하는데 조금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어도비에. 그렇지만은 이 성능이 얼마나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쁜 분들이 다들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느긋하게 이 기능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룸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OS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맥 같은 경우에 하이시에라 10.13 버전 이상이 필요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2018 버전이죠. 2018 버전 이상, 그러니까 버전으로 따지면은 1809 버전 이상을 해야지 돼요. 맥 같은 경우에는 OS 업데이트가 깔끔하게 되지만 윈도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이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더불어 이 기능은 100%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소문에 대부분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 그래픽카드가 조금 좋은 게 있으면 조금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살펴볼 게 이렇게 자연물이죠. 풍경사진이죠. 풍경사진. 그리고 요 사진 두 개,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그 디테일 향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 향상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오고 에러가 난다면은 꼭 그 OS 업데이트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노트북에 달린 그래픽 카드인데, 이게 그렇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한번 클릭을 하면은 향상 없음이 나오고, 그 클릭을 떼면은 이제 향상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 랩탑에 붙은 이 CPU는 이제 3분가량을 소요한다. 요런 정보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향상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얘를 한번 직접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보면은 여기 향상됨이라고 해갖고 DNG로 뜨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그 향상됨, 그 디테일 향상을 그 처리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이게 D850으로 했고, 보정은 전혀 안 된 상태의 지금 사진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전혀 분간이 가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확대를 조금 더 해줘야지 돼요. 얼마나 많이 해주냐 이러면은 거의 최고로 11대 1로 이렇게 확대를
해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크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봤을 때 이게 아주 크게 향상됐다는 걸 못 느껴요. 그렇지만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찌글찌글하죠. 이게 이제 베이어 패턴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그 RGB 데이터를 픽셀 하나다가 다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 찌글찌글하게 표현이 되는데 요게 조금 스무스해졌다. 한 요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요 자연물인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인공물이 있죠. 여기 조금 인공물이 있는데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향상됨이 처리가 된 거고, 오른쪽에 게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1대 1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얇은 선으로 하는데 보면은 여기가 살짝 찌글찌글해요. 살짝 찌글찌글한데 여기는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가 됐죠. 특히 요 타이어 부분들, 여기 타이어 부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직에 가까운 부분보다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조금 더 효과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정도의 효과라면은 아마 이거를 그 굉장히 줌인을 해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분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거를 대형 프린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구분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요 정도 찌글찌글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프린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요런 이렇게 디지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효과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 마찬가지로 이건 보정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고감도 노이즈, 이게 ISO가 이제 4000이죠. 4000 ISO 4000 정도 되는 그 사진인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의식에 사용하는 이렇게 이게 그 불꽃 코브라 대가리 같은 거 여기 지금 불러오고 있죠. 조금만 이제 기다리면 옵니다. 네, 요런 거 보면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요런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패턴이 그 처리하기 전보다 여기 처리한 거를 보면은 패턴이 조금 소프트해졌죠. 노이즈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 고감도일 때는 소프트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봤던 그 둥근 원에서 봤던 그런 그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지금 이게 보정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좀 색수차 같은 거 좀 보이죠. 하이라이션 같은 거 좀 있고 패턴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감도일 때 인물에서도 보면은 노이즈 패턴이 조금 틀리죠. 여기 요 정도 느낌의 차이가 있고, 그 나머지는 크게 알아보기 힘들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좋은 광량일 때 인물 사진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인물 사진일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얼굴 있죠. 얼굴에서 거기 수염 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염 난 거. 지금 여기 불러오고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보면은 여기 제가 다른 건 다 봤는데 크게 디테일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느낄 부분은 없어요. 느낄 부분은 없는데 이 디테일 향상이 이런 불규칙한 이 수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가는 수염이죠. 이 가는 수염에서는 여기 보면은 녹색기가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보면은 요런 데 보면은 녹색기가 더 많이 들어갔죠. 지금 보면은 여기 딱 눈에 띄는 데가 요런 데 보면은 살짝씩 녹색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 수염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은 조금 더 지금 향상되면서 녹색기가 더 들어가 있죠. 이게 아마 이게 이제 거기 어도비에서 말하듯이 이제 기계학습의 이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원본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향상됨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색수차 같은 이런 이상한 느낌의 그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게 향상되었다라고 그렇게 딱 눈에 띄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어디에 이제 가장 효과적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사진을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거는 인공물 중에서도 여기 N자가 있죠. N자가 있는데 요렇게 N자 모양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게 뭐 대단히 향상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빨간색이 있는 게 조금 사라지고 요 정도 느낌인데 요거 말고 뒤에 보면은 동그란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동그란 마크.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 마크가 있는데 요 정도 1대1 크기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던 이제 11대 1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지에 향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고 찌글찌글하죠. 찌글찌글해가 한 이런 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특별히 눈에 띌 만큼 굉장한 차이가 있냐. 이게 11대 1 정도로 막 픽셀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 이 디테일 향상인 이런 기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미지에 조금 더 특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뒤에 이렇게 로고 같은 게 많이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편이 디테일 향상이 된 거고 오른쪽 편이 디테일 향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보정된 사진이에요. 보면은 뒤에 이렇게 보면은 작은 이렇게 커피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커피 믹스 같은 걸 팔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문자가 향상이 된 거는 문자가 나름대로 조금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걸 보면은 문자가 굉장히 선명하지 않죠. 여기도 보면은 살짝 이렇게 아티피셜 같은 게 생기죠. 여기 줄 같은 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문자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티피셜 노이즈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디지털 노이즈 같은 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E라는 문자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E라고 이렇게 판독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 뭉개졌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E자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보면은 이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가독성이 높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조금 사용하면은 요런 문제 같은 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이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는 기능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룸이나 어도비에서 이렇게 디테일 향상이라든지 이런 요즘 최신 유행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사진의 디테일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실사용 가능한 수준이지 않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혹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랩탑 같은 경우에는 사진 D850에서 만든 풀사이즈 한 장 같은 경우에 보통 3분이 걸려서 3분 한 장을 컨버팅 하는데 그런데 1080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는 랩탑이 아니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 8초에서 9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죠. 더불어서 원본 로우 파일보다 용량이 2배 정도 늘어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90메가에서 100메가 살짝 미치거든요. 이게 사진 한 장당.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 향상을 하면은 18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0메가짜리를 조금 더 효율적인 DNG 방식의 로우 파일로 바꾸면은 40메가 정도인데 이거를
다시 그 디테일 향상을 시키면은 이게 80메가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18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로우 파일에 있는 이 뭔가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기는 하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인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핸드블러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훨씬 더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어도비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더불어서 여기 보시는 몇 개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이제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이렇게 한 20일 정도부터 4월 초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이렇게 방글라데시에서 작업했던 로힝야 난민에 관한 다큐멘터리 사진이 될 거예요. 아마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가지고 구경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더 특별히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다든지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숟갈씩 이렇게 보태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도 작업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욱 즐거운 더욱 재미있는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